근데 지금 10분만 봐도 어떤 느낌이냐면 김민재 선수가 나왔다 들어갔다 그냥 계속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걸 엄청 많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민재가 그렇게 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고레츠카나 라이머나 막 이런 친구들도 이거 민재가 커버해주겠지 하고 이게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라니까. 근데 어떻게 김민재가 사람인데 닿다. 근데 김민재가 나오면, 김민재가 나왔기 때문에 더리우트랑 김민재랑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레이우의 갭이 넓어지죠. 그 사이로 누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막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리우트나 다이어 조합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네, 그건 있어요. 솔직히 김민재가 지금 한 10분 뛰었죠? 10분 뛰면서 저는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동안 미넨이 우파랑 김민재가 뛰거나 막 김민재랑 누구랑 뛰거나 이랬을 때 왜 많이 실점을 했는지가 난 방금 이 10분 안에 다 보였다고 생각해. 김민재 너무 많이 뛰어. 그리고 너무 많이 덤벼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뭐냐면 다이어는 여러분들이 게을러요. 자기가 관여 안 해도 될 거는 확실하게 안 해버려. 그러니까 다이어는 게을러서 센터백 자리 이탈을 안 하고 다이어랑 더리우트 둘 다 약간 게을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여기를 고정으로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풀백들도 못 나가다 보니까 풀백들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라이머랑 고레츠카가 더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신 스트라이커 나오는 거 커버하려고 가고 미드필더 가려고 가고 막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10분만 봐도 어떤 느낌이냐면 김민재 선수가 나왔다 들어갔다 그냥 계속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걸 엄청 많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민재가 그렇게 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고레츠카나 라이머나 막 이런 친구들도 이거 민재가 커버해주겠지 하고 이게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라니까. 근데 어떻게 김민재가 사람인데 닿다. 근데 김민재가 나오면, 김민재가 나왔기 때문에 더리우트랑 김민재랑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레이우의 갭이 넓어지죠. 그 사이로 누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막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 그걸 커버링을 안 해줘요. 근데 거기서. 그게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리우트나 다이어 조합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둘 다 모험을 많이 안 하고 도전을 잘 안 하잖아요. 수비하는데. 둘 다 모험하는 수비를 많이 안 해요, 보면은. 그리고 아조르크 같은 선수들이 김민재 앞에서 공 받으러 아래지역까지 내려가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때 다이어는 안 가. 그때 다이어는 손가락질 해가지고 미드필더를 움직여서 그 선수를 잡게 만드는데 김민재 선수는 본인이 따라가요. 그럼 본인이 따라갔을 때 앞에 있는 고레츠카가 김민재의 디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고레츠카는 그냥 거기 서서 같이 압박을 해버리니까 진짜 이거야. 공을 그 뒤로 넘기는 순간 김민재 자리는 그 누구도 커버링을 못 해주죠. 지금 봐봐요, 네, 여러분들. 왜 김민재가 여기까지 나오냐고. 이거를 굳이 김민재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뛰어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방금 만약에 저 패스가 김민재 선수 뒷공간에 들어갔으면은 또 위협적인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 아조르크가 저 아래까지 오는데 뛰어내려와? 뭔 말인지 알아요? 방금 여기서 김민재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에 빛나는 거죠.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맨 뒤에 와 있는 건 김민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김민재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지금 경기만 봐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방금 이 한 공격 시퀀스에서 김민재가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봐봐요. 근데 센터백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주인공이 되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역할만 하면 이 빅클럽에서는 그냥 따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막 김민재를 일부러 막 비판하고 뭐 못하고 잘한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마 나폴리 때부터 입중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김민재 선수의 이 수비 방식이 진짜 따스 때는 월클이지만 이게 안 따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프리미어리그에 갔는데, 예를 들어 뭐 해리케인이라든가 이렇게 등딱을 잘하는 선수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수비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수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좀 몇 번 했었죠. 근데 그게 지금 이번 시즌에 좀 지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마침 수비형 미드필더도 좀 별로고 양쪽 윙백들도 커버보다는 공격을 나가는 유형의 윙백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좀 부각이 된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수비를 공격적으로 하려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 해요, 수비를. 그러니까 저게 잘 되면 최고의 수비수인데 10번에서 한 번 저거 때문에 뒷공간 노출돼서 골 먹으면은 그걸로 또 비판받는 게 수비예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라찌오전 때 그랬을 거예요. 라찌오 경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에릭 다이어 볼 경합 숫자 뭐 0회, 어떤 거 0회, 뭐 0회 이러면서 이게 수비수냐라고 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들 존 테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경합을 안 했을 때가
내가 제일 잘한 날이다. 근데 이거는 진짜 억까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방금 경기 장면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데 김민재가 정확히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솔직히 그냥 김코치 놀리면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이 10분 동안 보고 있는데도 너무 많았어, 그 장면이. 그 짧은 순간에도.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맨날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김민재가 옆에서 정말 보고 배울 센터백 옆에서 좀 뛰었으면 좋겠다. 김민재 선수가 옛날에 구자철 선수랑 인터뷰였나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자기가 하는 수비가 무조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수비를 해왔다. 근데 월드컵에 가나전인가 언제 거기서 좀 실점한 이후로 이거 제 잘못이냐 막 이런 식으로 구자철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김민재는 전북에 있을 때도 물론 옆에 보고 배울 선배가 있었지만 김민재가 주인공적인 센터백이었죠. 그 다음에 중국 가서도 아마 그랬을 거죠. 터키 가서도 본인이 해야 되는 센터백이었죠. 그리고 나폴리에 가서도 사실상 본인이 그런 걸 했었어야만 하는 수비수였어요. 근데 옆에 선수를 보면서 티아고 실바가 됐든 뭐 마르키노스가 됐든 반다이크가 됐든 이런 선수들한테 이런 리딩 능력이라든가 뭔가 막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김민재가 보고 배울 만한 수비수랑 같이 뛰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그거는 비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개개인 선수별로 뭐 배울 게 있고 이게 있고 하지만 여기서도 마땅히 엄청 배울 만한 선수는 없어요, 센터백에. 왜냐면 솔직히 4명 중에 누가 제일 잘하냐 하면 김민재가 맞아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따면은 환상적으로 보이죠, 김민재가. 근데 요 바로 전 장면 보시면요. 아조르크 때문에 김민재가 아조르크로 물로 이렇게 나갔어. 근데 김민재가 아조르크로 물로 나갈 때 미드필더가 김민재 옆으로 이렇게 뛰었거든요. 근데 그 패스가 만약에 아조르크가 아니라 얘한테 들어갔으면 김민재가 커버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수비 방식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렇게 수비하는 걸 원하는 지도자, 감독 아래서 뛰는 거라면 김민재만큼 저걸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지도자가 그런 유형의 취향의 감독이 아니면 저렇게 뛰면 저게 쥐약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다이어의 그 토카토카 손가락질하는 거를 많이 뭐라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리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또 다른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가 해야 될 커버 범위를 대처하게 만드는 행위잖아요. 근데 김민재를 보면은 그냥 무슨 굳은 일이든 다 본인이 덮어써야 되고 다 본인이 수비하려고 해서 이렇게까지 뭔가 사단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내려놓고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도 선수생활 할 거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30대 중후반이 됐어도 선수생활 한다라고 하면은 저 컨디션으로 계속해서 수비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리딩을 하고 앞에 있는 선수들을 움직여서 팀 동료들로 움직임을 해서 본인이 더 수비를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몸을 갈아서 수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뛰어요. 진짜 자기가 다 막으려고 해. 근데 이게 잘 될 땐 진짜 여러분들 한 선수가 다 막으니까 최고죠. 근데 자기가 다 막으려고 하면 그만큼 앞으로도 많이 나가죠. 뒷공간 열리면 그만큼 뒤에까지 따라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시안컵이든 뭐든 국가대표든 미넨이든 나폴리든 보면 김민재가 저기까지 갔다가 어느새 김민재가 제일 아래까지 내려와서 다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저기까지 안 갔어. 내가 애초에 가만히 서 있었어.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로 차단을 했겠죠, 뒤에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조금 이번 시즌 배우는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누가 지도를 해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바이에른 뮌헨이란 클럽은 해주고 있는 거지 지금 그거를. 근데 굳이 김민재한테 가서 그런 것들을 하죠, 투엘이잖아요. 하니까 지금 투엘이 뺀 거지. 다이어랑 더리어트 뜯기잖아. 근데 빼고 넣었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수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이거 하지 마 며칠 안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 27년을 저렇게 떼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미넨이라는 큰 클럽 만들어진 선수들이 S급 선수들이 오는 구단은 오히려 선수들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의 플레잉 스타일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려고 가르치려 들진 않을 거예요. 이미 인격체가 만들어진 성인 선수잖아요. 이게 학생이면은 지도자가 돼서 너 이렇게 하지 마 돼요. 근데 돈을 받고 뛰는 프로 선수한테 가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따지진 않지만 네. 전술적인 거로 예시를 들면서 가리키죠. 안 가리키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가리킬 줄 아는 사람들이 명장인 거고 그거를 안 가리키는 사람들이 바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날두한테 이렇게 골 넣어야 돼. 뭐 임팩트하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죠. 크리스티아노도 호날두를 가리키면서 호날두야, 야 너는 그 디딤발 위치가 잘못됐어.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 이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겠죠. 호날두, 너가 골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선 이 팀에서는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것보단 외질이 공을 잡았을
잡았을 때, 모드리치가 공을 잡았을 때 뒷공간을 떼준다든가 뭐 요런 움직임,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요렇게 움직이는 게 좋아는 가르쳐야죠. 근데 그거를 못 가르칠 줄 아는 감독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지도가 지금 김민재한테 내가 봤을 땐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저게 점차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게 좋아져야지만 저는 김민재 선수가 뭐 지금도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수비수가 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요. 아니, 김민재한테 여러분들 딱 저는 김민재가 진짜 세계 최고 1등의 수비수가 되려면 딱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 냉철함. 세트피스에서 골 넣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들뛰는 거. 냉철함을 갖고 들뛰는 주위에 거. 있는 동료들을 좀 이용해 이용하면서 먹는 거. 수비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축구라는 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11명이. 혼자서 다 하려면 안 돼요. 저는 이거예요. 다 하려고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수비를. 근데 내가 다 하기보단 내 앞에 선수들, 내 옆에 선수들이 걔네 몫을 하게 냅두고 걔네가 그걸 못했을 때 커버해주는 역할을 조금 비중을 지금은 내가 다 막아야지가 예를 들어 10 중에 8이라고 치면 이거를 7, 6 정도까지 내리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4 정도를 우리 수비수들과 우리 미드필더들이 그 더러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 아무튼 오늘 뭐 바이에른 뮌헨과 마인츠 경기가 8대1 바이에른 뮌헨 대승으로 끝이 났고 이제 오랜만에 진짜 뮌헨이 대승을 거둔 경기 같아요. 최근 이제 뮌헨이 뭐 투엘이 경질된다 만다 리그에서 우승을 놓쳤다 요번에 라치오전 챔스 경기에서 졌으면은 투엘이 경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오늘도 다행히도 라치오전 이어서 2연승 거두면서 오랜만에 분위기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아쉽게도 뭐 다이어가 선발로 나오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백업으로 나와서 후반전 한 70분 정도 투입돼서 한 20분 정도 소화를 했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재 선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금 투엘 감독이 좀 선발보다는 좀 이렇게 다이어 선발로 먼저 쓰고 김민재를 뭔가 벤치에 좀 두는 것 같다라고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만 만약에 해결이 되면은 김민재 선수는 지금도 뭐 세계 최고의 피지컬을 가진 선수 중 한 명이고 최고의 수비수지만 더 수준 높은 수비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김민재가 주전 경기에서 밀렸냐 완벽하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김민재가 어쨌든 간에 왜 안 뛰고 있냐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이건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감독이 결과가 안 나올 때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성적 내고 있는 선수들을 뜯기는 거거든요. 그게 다이어랑 더리우트예요. 근데 다이어랑 더리우트랑 라치오전 나왔고 또 성적이 나왔고 또 이번 마인츠 경기 나왔는데 또 오랜만에 뮌헨이 진짜 뮌헨다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성적이 나왔죠. 그럼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뮌헨이 대표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 기본적으로 이 선수와 이 선수의 능력치를 봤을 때 이 선수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는 선수예요. 그게 에릭 다이어고 더리우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김민재를 보면요. 한계치가 포텐셜이 아직 많이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 무궁무진한 거를 때로는 누군가 가리키거나 때로는 누군가 이 무궁무진함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난이 필요해요. 약간 게임 한 3-4경기 못 뛰고 안 뛰면서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왜 못 뛰지? 되돌아보면서. 그럼 이게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경기를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도 해리케인이 됐든 뭐 고레츠카 같은 이런 애들도 민재야 게임 안 뛰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오히려 민재한테 약간 그럴 거예요. 너가 안 뛰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뒤에선 이럴 거예요. 근데 요 시간들을 하다 보면서 그냥 느낄 거예요. 내 경기를 돌려도 보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경기 이렇게 직관을 했잖아요. 벤치에서 보면서 느끼겠죠. 나랑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씨발 다이어는 안 뛰는데? 아니 쟤는 움직이질 않아. 쟤는 진짜 보면 많이 안 뛰는데? 근데 꼭 우리 많이 안 먹네. 내가 좀 들뛰어야 되나? 그러니까 요런 자아성찰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김민재가 더 완벽해질 거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주전은 김민재가 돼 있을 거예요. 왜 저희가 김민재가 더 가진 게 맞냐라고 하면은 일단 현대 축구에서는 모든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빨라야 돼요. 일단 빠르면 축구는 여러분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스피드라는 거는 타고 나서 그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빨라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뮌헨에 있는 그 어떤 중앙 수비수들보다 김민재가 스피드만큼은 빨라요. 그 다음에 공중볼에서 그렇다고 뒤지냐? 안 뒤져요. 그리고 뭐 빌드업 능력이 딸리냐? 안 딸려요. 근데 김민재가 지금 유일하게 다른 선수들보다 못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리딩 능력이에요. 내가 수비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이용해서 수비하지 않는 거. 그것만 줄이면은 저는 김민재 선수 진짜 최고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있어요. 김민재 선수가 상대편을 잡는 게
팀 동료를 못 믿어서 잡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대화를 해보면은 너 왜 이렇게 수비 많이 하냐면은 애들 앞에서 말 못하는데 저 그냥 이 선수를 못 믿겠어요. 이 선수 앞에 믿었다가 골 먹으면은 되려 내가 더 스트레스 받는다. 죄책감 들고 짜증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민재가 우리나라 국대에 왔을 때 약간 책임감 갖고 자기가 막 다 하려고 하는 느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미넨 가서도 하는 것 같은데 국대에서도 그렇고 미넨에서 그렇고 조금은 편안하게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뭐 골 먹으면 어떡해요. 그게 김민재 잘못 때문에 골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수비해야 되는 팀들에 가 있어서 그래. 자기에게 중국에서도 중국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항상 내가 안 하면 했으면 해야 되는 팀에만 있다 보니까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정말 옆에 보고 배울 선배 옆에서 좀 뛰는 김민재를 봐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고 약간 반다이크라든가 진짜 이런 친구들 옆에서 김민재가 한 시즌만 뛴다면 진짜 달라질 거다. 좀 배울 게 있는 선수랑 같이 뛰어야 되는데 너무 김민재 선수 소년가장처럼 축구를 해왔어요. 수비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파도 좋은 선수고 세계적인 선수는 맞죠. 근데 우파도 어려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벙 깔 때 개 많아요. 얘도 막 혼자 드리블 치다 공 밟고 자빠져가지고 막 되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챔스 보면은 홀란드한테 진짜 어처구니없는 실수 2개 해가지고 챔스 말아먹었고, 뭐 더리우트도 그냥 어벙 깔 때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도 당연히 어벙 수준이 아니라 얘도 부족할 때 많죠. 근데 조금만 민재 선수가 내가 다 이겨야 된다는 걸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진짜 어마어마해질 거다. 그죠. 뭐 저희는 여기서 오늘 경기 끝나고 막 다이어를 분석하는 거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분석해서 뭐예요. 애초에 상대가 내려앉아서 게임하고, 오늘 다이어가 잘한 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딱 공 들어왔을 때 왼발로 열어놓고 자기 주발 아닌데 앞에다가 패스미스 없이 툭툭 찍어놓은 거.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팀이 리그에서 못하는 팀인가요? 잘하는 팀인가요? 잘하는 팀이죠. 강팀이죠. 그러면 강팀의 포백이 전체적으로 수비를 할 때 많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약팀들이 강팀 포백이 그대로 있는 상태의 미드필더 한두 명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거 뚫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오늘 다이어랑 더리우트가 그렇게 됐어요. 본인 둘이 앞으로 많이 안 나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옆에 게레이로 어느 정도 내려와줘. 오른쪽에 킴미 어느 정도 내려와줘. 그 얘네가 안 나가니까 고레츠카랑 라이머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 아니면 그 앞 공간을 막을 수밖에 없어. 그럼 4-2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수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많이 안 생겨. 뚫고 들어갈 공간이 많이 안 생기고, 이걸 뚫으려면 중거리 슈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어마어마한 골이 나와야 돼. 근데 진짜 방금 15분, 마지막 15분만 봐도 민지 선수가 이 공을 따려고 자기 자리를 나가면서, 그러니까 공격수가 그 키 큰 선수니까 본인이 물어야 되는 것도 맞아. 근데 때로는 어차피 그 공격수가 나보다 훨씬 앞에 내려가서 공을 혼자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나랑 더리우트는 뒤에 있어. 그리고 옆에 킴미도 있고 게레이로 내려오고 있어. 그 다음에 앞에 라이머가 됐든 고레츠카 같은 한 명이 있어. 얘가 6명을 상대로 밀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위험 요소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자리를 비워놓고 많이 나가는 수비수는 좋은 평가를 많이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수비는 자기 포지션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축구했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오늘 이제 해리케인이 뭐 헤드트릭도 했고 30골을 넣으면서 지금 분데스리가 득점 랭킹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1등으로. 그리고 이번 시즌 뭐 오늘 대승을 거뒀지만 사실상 지금 승점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레버쿠젠을 잡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경기 이겨가지고 어제 64점 대 57점으로 한 7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레버쿠젠 다음 경기 이기게 되면 또 10점 차이 날 거고, 이번 시즌 그냥 미네는 리그 타이틀을 만약에 못 따게 된다라면은 챔피언스 리그에 한번 올인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감독 성향 차이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지금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김민재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다 하면은 김민재는 어마어마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김민재가 로메로 자리에서 이렇게 축구하면서 반더벤이 반대번 자리에서 그렇게 축구하잖아요. 김민재가 오히려 진짜 걔 극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그니까 감독 성향도 중요한 거고, 감독이 그 취향도 중요한 거고, 전술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즌 초반부터 김민재를 보면 뭔가 패스미스 나는 장면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보거나, 막 그 드로링 때 물로 나갔다가 갑자기 또 무르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김민재 선수가 작년에 너무 잘 됐잖아요. 왜? 스팔레티가 김민재가 제일 잘하는 걸 극대화시키는 전술을 썼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에는 김민재를 극대화시키는 전술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선수가 성장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해프닝이다. 그러니까 이 축구도 해보고 저 축구도 해보고 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한테 맞는 옷도 입어보고 안 맞는 옷도 다시 맞게 입는 거고. 근데 오늘 진짜 여러분들 아까 김민재 선수가 들어왔을 때 15분 정도 다시 보시면요. 15분도 아니에요. 정확히 한 11분에서 12분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돌려봐 보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정확히 뭔지 보이실 겁니다. 오늘 그게 되게 명확하게 나왔어요. 마무리. 근데 이재성 선수 이야기를 좀 안 했는데. 오늘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네, 뭐 이재성 선수가 오늘도 한 60분 정도 뛰고 교체 아웃이 되기도 했고 팀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사실상 강등권에 위치한 팀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선수 개인적으로는 뭐 볼터치 미스 크게 없었고 패스 잘 성공시켰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팀을 좀 이적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전반전도 그렇고 크로스 기가 막힌 거 하나 했고 잘할 땐 잘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 몫은 다 했어요. 할 몫은 다 근데 했어. 팀이 뭐 8대1이 나니까 이게 뭐 어디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골키퍼도 짜증 날 거예요. 골키퍼가 빡쳐가지고 울기도 하고 공차기도 하고. 8골 먹었으면 이거 축구 안 본 사람들은 신문만 보면은 뭐 8대1 골키퍼 뭐 잤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골키퍼는 골키퍼 나름의 일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마인츠가 완전히 무너진 계기는 그거죠. 그 310m짜리 그 스트라이커 들어온 이후 아조르크. 아조르크가 마인츠의 목 조르크 아주 그냥 초크해버렸다.